안녕하세요. 평안하루 도서관 사서 피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5월의 신작 도서가 도착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맞벌이가 요즘은 꽤 많고 그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죠. 저도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처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고 나서 아이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 상황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내진 아이에게 엄마의 하루는 어떻고 또 그 아이에게 어디에 있든 엄마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만 살짝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엄마의 하루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아이가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엄마는 이렇게 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워킹맘의 동심 버전이라고 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킹맘을 다룬 현실 버전은 여기 있습니다. 폭탄을 아는 엄마라고 하는 책인데요. 퇴근길 지하철이 표지였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표지에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그런 직장 분들을 뒤로 하고 눈치를 보면서 살금살금 엄마는 퇴근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퇴근은 시작부터가 만만치 않은 이 10,000원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서 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가다 보면은 날씨도 말썽이고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바쁘고 정신없는 퇴근길을 지나고 났을 때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엄마하고 달려오는 이 토끼 같은 아이들이죠. 그 뒤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상상의 영역인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다 어떻게 치우나 그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이들도 엄마를 좀 이해할 수 있고 엄마도 좀 위로를 받는 동화책이 아닐까 싶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행복해 라고 하는 작은 그림책인데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표현을 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아주 사소한 습관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서니 브라운 유명한 작가죠. 신작이 나왔는데요. 나와 스크러피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늘 단순한 구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용을 따로 소개하진 않겠지만 아시다시피 앤서니 브라운의 좀 열린 여러 곳곳에서 다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빵도둑과 수상한 프랑스 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반목하고 좀 질투하고 경쟁하다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동화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아이가 여자아이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남자아이고 머리를 기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나로 살아가는 그런 자존감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짓말이 뿡뿡 고무장갑인데요. 이 책은 이제 고무장갑이 화분을 바꾸게 되면서 몰래 바꿔치기를 하게 되면서 거짓말을 계속해 가는 과정,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면서 이 고무장갑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할 때마다 그 가스가 점점 빠져나가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거짓말에 대해서 다룬 책이 꽤 많은데 그래도 유쾌하게, 그러나 거짓말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다루는 재밌고 좋은 유익한 그런 동화책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자마트는 편견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사자라고 하는 팔자의 반대말 사자일 수도 있고 모습이 사자여서 사자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자마트의 주인장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이 사자마트에 가지 않지만은 결국은 굉장히 따뜻한 그런 아저씨를 통해서 이웃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룬 동화책입니다. 우리 집에 놀러와는 다양한 집에 놀러가면서 이 장애에 대해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 도처에 널려 있는 장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편견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장애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삶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좋은 그림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다를 후루룩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 할머니가 일터에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다에서 일을 하고 그거 잡아온 걸 가지고 나중에 저녁을 먹게 되는 그런 하루 일상을 담았는데요. 그 안에서 할머니의 그 땀과 또 사랑, 그리고 그 주변의 자연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이 아이를 먹이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은 어떤 걸까 굉장히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동화책이기도 한데요. 이 안에서 굉장히 자연의 섭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림도 그림이고 이 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었는데요. 겨울 안녕, 가을아 잘 있어, 여름아 또 만나, 봄아 반가웠어 하고선 곰이 작별 인사를 하고선 겨울잠을 자러 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름다운 꿈이라고 하는 게 좀 중의적 의미로도 와닿았었는데, 과연 이 꿈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기의식도 갖게 되는 그런 동화책이었다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이 책은 제가 이번에 5월 그림책 중에서 가장 강추하고 싶은 그림책 중에 하나입니다. 틈에서부터 솟아나는 작은 존재, 작은 희망과 같은 존재인데요. 다른 것은 다 흑백인데 이 작은 틈만 나면 태어나는 꽃만 색을 처리하면서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근데 멋진 곳이 아니어도 좋고 조금 답답해도 상관없고 어디라도 틈만 있다면 나는 활짝 피어날 수 있어.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 보면은 지금 화분 안에서 다른 나무들이 주인공처럼 여겨지지만 주인공이 아니어도 이렇게 풀은 틈만 나면 자라나고 있죠. 나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어때? 한 줌의 흙과 하늘만 있다면 나는 꿈꿀 수 있어. 길고 긴 외로움도 오랜 기다림도 괜찮아. 나는 나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틈만 나면 멀리 나가볼 거야. 굉장히 그 희망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마법상자는 이 아이가 자기의 삶을 귀찮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것들을 이 마법상자에게 다 없애달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공허해지고, 그래서 다시 이 상자에게 모든 걸 다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괜히 심통 부리고 그러는 날들이 아이들에게 가끔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이 뭔지 한번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동그라미 세상이야, 이 책도 굉장히 재밌는 그림책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그라미를 유행처럼 따라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금방 시들어버리고 세모의 세상이 오는 그런 걸 다루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또 유행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일시적이고 또 별거 아닌 일인지를 좀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유행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뭔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찡그리면 뭐 어때? 라고 하는 그림책도, 이것도 제가 좀 강추하고 싶은 책인데요. 이 고양이가 늘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엽죠. 근데 이 고양이가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고양이들이 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똑같이 찡그린 고양이를 만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게 되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정말 안전한 공간 하나만 있으면은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안전한 공간을 내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고요. 어쨌든 이 그림책을 통해서도 굉장히 아이들과
이야기해보고 또 어른들도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그런 그림책이다 하면서 추천을 드립니다. 쇼세트 할머니도 또 굉장히 추천을 드릴 만한 그림책이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상실, 죽음 이후에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또 상실에는 죽음을 기억하는 공간과 시간과 또 물건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비극은 우리 바로 옆에서 아주 조용히 일어나지요. 사실 너무 큰 고통은 말이 없거든요. 하는 말로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림책입니다. 100살이 되면이라고 하는 그림책은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그림이 너무 저는 좋았어요. 또 상상하게 하고 유심히 보게 하는 그런 그림 일러스트였고요. 내용은 굉장히 보는 사람마다 좀 주관적으로 읽힐 수 있겠는데요. 바쁜 현대인에게는 정말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읽혔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이즐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쯤 된 아이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림책인데요. 여기 안에서 이제 계절과 자연이 주는 그 신비감, 또 아름다움, 그리고 생명, 우정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네, 5월에 들어온 평화나루 도서관 그림책들 많이 빌려가시고 또 읽어보시면서 위로와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